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올해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지난해보다 8만 명가량 늘어난 54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이 급등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에 최고 60층 내외의 업무, 상업, 주거, 문화시설 복합개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발 사업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 2만 9천 채 공공분양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공급 물량은 2, 3기 신도시가 있는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누군가가 건넨 작은 선의에 알게 모르게 큰 감동을 받아서 하루 종일 마음이 따뜻해지는 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너무 몸이 아파서 좀 감기 때문에 컨디션이 안 좋아서 출근길에 조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받았을 때, 그리고 또 우산 없이 나왔는데 갑자기 내리는 비에 곤란해하고 있는데 옆 사람이 은근슬쩍 가는 길까지 살짝 우산을 씌워줬을 때, 사실 누군가가 보내는 작은 선의, 작은 성의이기도 하지만 그런 성의를 받은 날은 나도 모르게 따뜻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추워진 날씨에 그 어느 때보다 이런 따뜻한 마음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누군가도 나의 선의로 이런 따뜻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도 옆 사람에게 그리고 모르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눠보는 그런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부동산 고민 상담으로 그 따뜻한 마음 함께 나눠드릴게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전에는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조금 내렸는데요. 지금은 비가 조금 그친 지역도 있네요. 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리는 비는 이분과 함께 그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차윤원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에게도 비가 있습니까? 비가 있다면 정말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비를 정말로 멋진 비, 농사 짓는 비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투자하기 아주 좋은 시즌입니다. 여러분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강력한 규제와 거래가 없는 이 시점이 여러분에게 또 다른 기회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궁금하십니까?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이 어렵다, 좀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 이야기들만 계속해서 들려오는 요즘이지만 그런데 이 위기가 바로 누군가에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우리 시청하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언제든 고민 있으시거나 투자 계획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차윤원 대표의 상담으로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오늘도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기에 앞서서 먼저 또 부동산 시장의 노하우 배워볼 수 있는 꼭꼭박사의 명강의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서울 부동산 시장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타파할 수 있는지, 과연 어떤 투자 방식이 기회인지 오늘 그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바로 전해주실까요, 대표님? 예, 오늘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강의입니다. 여러분들이 못해왔던 걸 이제 여러분의 자녀에게라도 해줘야 하는 시점이죠. 오늘의 제목은요. 서울은 지금이에요.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거죠. 지금 재개발이 대세다. 재개발에 투자하라. 여러분 재개발하면은 호랑이보다 더 무서워하시는 분들 많죠?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재개발을 하면은요, 꽃감보다, 엿보다, 단감보다 더 좋아하는 분들 많죠? 재개발을 통해서 돈을 벌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번 사람과 못 번 사람의 차이는
어떤 점에서 했을까요? 위치 선택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은 재개발로 돈을 벌 수 있고 내 집 마련할 수 있고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을 해서 약 은퇴하는 데까지 60세 근무한다고 했을 때 60세까지 근무했을 때 정년까지 30년을 근무해서 모은 돈보다 재개발 빌라 하나 사가지고 더 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개발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를 투자해야 되냐면 오를 때를 투자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를 모르죠. 서울이라고 해서 무조건 오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동네는 올랐더니 내 것만 안 오르는 경우가 많죠. 그건 선택을 잘 못했기 때문이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유튜브 찾아가지고 하잖아요. 크게 당할 수 있습니다.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당하지 않게 해줄 사람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본업이 있는데 인터넷 투자에서 가격 조사하고 너이버 가가지고 가짜 물건 보고 싼 물건 가서 달려가지고 그거 있으면 다 나갔어요. 그거 다 사기예요. 여러분 전화번호 따다가 캄보디아에다 바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 진짜 착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아니 순진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의 가진 돈의 냄새를 맡고 이 너희버 이런 데다 가짜 매물 올려놓고 마치 가서 달려갔더니 금방 나갔다고 하는 거, 그거 사러 다니는 게 공부하러 하는 거 아니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살 게 오를 놈이 어느 지역이고 어떤 물건이 오를까 그걸 아는 게 공부인데, 여러분 그 공부가 쉬우면 다 재벌됐겠죠. 정말 부동산 투자 쉽게 하지 마세요.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진 돈을 언제든지 호시탐탐 이상한 물건 죽여서 여러분 건 줘가지고 여러분을 언제든지 물먹이고 정말 안 좋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팍스경제TV를 보시고 저희 팍스경제TV에 월화수목금 토요일까지 있고요. 오후 1시, 오후 3시 두 개의 타임라인에서 두 개의 전문가가 약 12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으시니까 그분들과 상의하세요. 방송하는 사람들은요, 방송 심의받고 공인 역할이기 때문에 잘못 물건 사주거나 정말 사기치면은요 깜빵 갑니다. 그러니까 좀 믿고 하시면서, 그리고 방송까지도 이용하는 분들 많은데 기왕이면 오랫동안 방송하고 오랫동안 사회적 물리기를 일으키지 않는 그들과 같이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는 혼자 하지 마시고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서울에 지금 재개발에 투자해야 되는 요인이 뭘까?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7가지가 있는데 그 전에 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가격을 오르지 않도록 거래를 못하게 규제를 해야 되고 은행의 대출을 막아야 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먼저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투자할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건비 상승, 우리의 지금 인건비가 지난 100년 전에 비해 100년 동안 약 한 10만에서 16만 배 올랐어요. 인건비가.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한 13만 배 정도 올랐어요. 100년 동안. 이렇게 인건비가 올랐어요. 오르면은 결국은 그게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물가가 올라가요. 그러면 원자재와 인건비가 올라가서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니까 당연히 가격이 오르겠죠. 똑같은 햄버거를 먹더라도 인건비가 싼 나라는 쌀 거고, 한국처럼 인건비가 높은 데는 비쌀 거고, 미국처럼 비싼 데는 더 비쌀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관세 전쟁에 뭐에 결국은 계속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또 화폐 발행해야 되겠죠. 결국은 원화 가치의 하락에 있습니다. 원화 가치의 하락 요즘에야 느끼시죠? 아마 제가 10년 동안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이 돈이 뿌려지는 세상, 일을 안 하고도 뭔가를 많이 받는 세상은요, 그만큼 돈에 대한 가치가 중요하지 여기지 않아서 화폐 가치 하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 그 반대에 있는 금값, 은값,
주식가, 부동산값 등등의 가격, 이 실물 가치는 상승할까요? 안 할까요? 답변 안 할게요. 그냥 여기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도 알잖아요. 인건비가 오르면 반드시 가격 오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30년, 잃어버린 20년, 일본을 많이 굉장히 케이스 삼아서 안 됐다고 하지만 결국 일본이라는 나라는 인건비를 잡았어요. 그래서 물가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살만한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인건비가 많이 오르고 재산값 오르고 그래도 내 집 팔아서 쓰는 것도 아닌 이상 집값 오르고 금값 올랐을 뿐이지 내가 돈 쓰는 건 아니잖아요. 상대적 불행이 많은 나라죠. 그래서 인건비는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오랫동안 잡아두면서 화폐 가치를 아주 좋게 만드는 노력도 중요하다. 이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반대죠. 물가가 오르니까 인건비 올려달라고 하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란이 먼저 닭이 먼저냐 이게 아니라 인건비 상승이 분명히 먼저 있고 물가 상승하는 거예요. 물가는 말이 없어요.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그만큼 뭔가 생산하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이 천연자원이 부족한 데는 사다가 가공해야 되고 뭔가 인건비가 들어가야만 되는 나라에서는 인건비 상승이 오히려 화폐 가치를 하락시키고 금값, 부동산값 이렇게 경제 불안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는 인건비 상승이 있는 기간만큼이라는 이 인건비 상승하는 동안만큼은요 부동산값 오른다, 금값 오른다 믿으시고 하시기 바라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요 은행에 저축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일정 동안 시드머니 만들 때까지는 저축을 해야 되겠지만요 은행에 저축하는 게 가장 위험한 나라예요. 10년 전에 문재인 정부니까 18년 전이죠. 8년 전에 은행에 10억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통장에 있으면 한 11억 됐겠죠. 이 사람은 지금 뭘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통장에 3억 있는 돈 있다면 나누기 3 하셔야 돼요. 그러면 8년 전에 1억 같은 가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졌어요. 여러분이 가서 혹시 금값 모르는데 오늘 금방 가서 금 한 돈 애기 돌반지 하나 사러 가보십시오. 얼마인지. 여러분들은 아직도 15만 원, 5만 원을 기억하는 분들 많으신데 금값 한 돈이요 75만 원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만큼 화폐 가치가 위험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출 받아서 써야 됩니다. 그런데 대출 받았으면 또 부동산 경기 투자할까 봐 막아놨잖아요. 막아놓은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무언가 대출 받아서 불안을 느끼니까 뭔가 투자하려고 하는 성향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가 많이 올랐죠? 주가가 오른 게 아니라 화폐 가치가 하락하니까 주가가 저절로 올라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차라리 정 불안하면 은행에 두지 말고 금이라도 사놓으세요. 금이 막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것 같잖아요. 인건비는 반드시 상승해요. 내년도 상승하고 내후년도 상승하고 상승하는 만큼 어느 동안 모았다가 금값이 오르게 돼 있어요. 부동산 가격 오르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안 오른 동네가 이상한 거예요. 거기는 뭐가 왜 안 오를까요? 요것 때문에 그래요.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물량은 많이 나와 있어요. 아파트는 많아요. 그런데 사람이 빠져나가고 애를 안 낳아서 수요가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내려가는 거고 가격을 내려도 매입해 줄 사람이 없어요. 왜? 거기에 거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쩜 그렇게 이런 데만 찾아서 가는지. 여러분 너이버나 이런 거 인터넷 보고 가격 싸다, 가격 내렸다, 이 하락한 거 보고 찾아가지 마시고요. 주가도 오르는 거 잡으라고 부동산도 오를 지역 잡으셔서 사셔야 돼요. 오르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공급이 없고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죠. 거기다 화폐 가치 하락했죠. 그러니까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를 지역을 찾으려니까 만만한 게 서울이에요. 근데 서울이 매물이 없고 너무 비싸요. 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아파트가 부족하기 때문에요. 이게 귀해졌잖아요. 귀하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파트를 공급을 해줘야 돼요. 공급하려니까 뭐 어떻게 돼요? 땅이 없어요. 택지 개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기, 2기, 3기 신도시 만들어서 지어서 가라고 그래요. 갔더니 경기도는
인천은 집이 많은데 거기다 또 택지에 공급을 해. 그러니까 공급망만 과다하니까 결국은 거기는 가격이 내려오고 그 분양도 안 되고 빈집이 많고 결국은 어디에다가 집 지어야 돼요? 서울에 지어야 돼요. 그래서 서울에 지으려니까 택지가 많아요? 한강 복개에 아파트 지을 수 있어요? 남산을 다 퍼다가 거기에다가 택지 개발할 수 있어요? 녹지도 없는데 그런까지 하면 더 난리 나겠죠.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재개발과 재건축이에요. 재개발은 재건축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법니다. 여러분들은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건 거주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아파트 좀 오래된 구축 아파트, 썩은 아파트 사서 들어가서 살면서 돈을 벌려고 하니까 비싸게 사서 재건축 들어가죠. 근데 재개발은 원룸 투룸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들어가지 않고 사놓고 다른 데 가서 살면 돼요. 월세나 전세 살면 돼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세입자 여러분, 전세 사지 말고 월세 사시라고. 전세는 집주인들에게 투자금 또 주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희한하게도 전세를 좋아해요. 전세를 받아다가 대출 받아다가 여러분 전세 자금 대출 받으셔가지고 다른 거 재개발 투자한 사람은 그래도 현명한 사람이에요. 현명하지 않은 사람, 생돈 전세 갔다가 전세 살면서 자기는 투자 못하고 집주인에 돈 갖다 놓고 집주인 그 돈 갖고 투자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이건 정말로 최악이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월세 가세요. 신용도 안 좋고 DSR 이런 것 때문에 안 좋은데 굳이 전세 자금 대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보증금 적게 하고 월세 가세요. 그리고 돈 있는 걸 가지고 저런 재개발에 투자하세요. 월세 150만 원, 120만 원 내고요. 여러분이 투자한 1억짜리, 1억 5천짜리 빌라는 재개발이 되면 5억, 10억 오릅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얘기 아니죠. 용기도 필요하죠. 재개발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죠. 모르죠. 그러니까 불안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팍스 경제 월화수목 금토 전문가들하고 좀 상의하셔서 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만약에 전문가들이 막 집거 물건이나 팔려고 하고 재개발 안 되는 막 이상한 거 하려고 하자면 저한테 신고하세요. 제가 경찰은 아니지만 이 방송으로 이 팍스 경제의 이 전문가는 믿지 마세요. 이렇게 내가 방송해 드릴게요. 그러면 방송 전문가들도 질도 좋아지겠죠. 여러분 지금 서울에 재개발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재개발로 해서 새 아파트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20억짜리 25억짜리 아파트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안 하게 되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적어도 이 지구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집 마련 못합니다. 왜? 너무 비싸서 월급을 모아가지고 집을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재개발 투자, 내 집 마련, 내 아파트 사는 것은요, 처음부터 트레이닝, 훈련을 잘 된 사람들이 편안하게 가는 방법이고, 생돈 모아서 하는 사람들은 돈도 못 써가면서 불행하게 가는 거예요. 실력이 없음으로 인해서 불안한 걸 가지고 마치 재개발 투자하면 사업도 안 가고 가격도 안 오르고 뭐 한다. 위치만 좋은데 보십시오. 재개발 안 해도 올라요. 저기 고덕 같은 데 보세요. 명일도 같은 데 너무 좋죠. 재개발 아직 하나쯤 한다고 하니까 저렇게 많이 오르잖아요. 합정동 보세요. 너무 좋죠. 염리동 보세요. 너무 좋죠. 온효로운 좋죠. 위치가 좋은 것은 재개발이 안 가도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 가면 가격이 오르는 게 너무 적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꼭 재개발 될 수 있는 곳을 하셔야 돼서 꼭꼭 찍어서 여러분 투자하셔야 됩니다. 잘 모르시면 상해야 돼요. 자, 재개발에 투자하라. 다시 이 요인. 왜 지금은 왜 재개발에 투자하냐면 1번 요인. 부동산이라는 것은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인간의 욕망이고 재화를 모으려는 것도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런데 부동산도 인간의 하나의 욕망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본능을 해소하는 게 부동산이에요. 그중에 특히 주거라고 하는 거, 이 주거는 아파트잖아요. 아파트라고 하는 건 당연히 인간의 본능을 해결하고 이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요구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능 때문에 하라고 하는 거고,
아파트에 대한 서울 사람들의 본능이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뭔가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반의 욕구로 인해서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재개발을 결국 하면 뭐가 된다? 아파트가 된다. 그것도 새 아파트, 얼죽신 새 아파트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은 재개발을 무조건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주택수 제외, 중과 제외. 지금 현재 요것은요 한시법입니다. 한시법. 2024년 1월 10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수 제외되는 법이 생겼어요. 주택수 제외라면 완전 0이 아니라 중과세 제외라는 거예요. 취득세, 양도세 중과. 내년 6월부터 양도세 중과한다고 하잖아요. 20% 30% 추가과세 하는 거고 이게 큰 거거든요. 그런데 중과를 제외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요즘 인기가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 신축 빌라 사면 막 무슨 아파트는 착공만 해도 막 아파트 공사 중에도 청약해가지고 아파트는 사더구만. 빌라 산다면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건 안 해봐서 그래요. 빌라 사가지고 서울에 빌라가 미분양이 나올 리 없는데 그걸 불안하게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본인이 이 신축 빌라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 불안을 느끼는 그분이 경험이 없어서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자기의 잘못된 걸 여기다가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신축 빌라 아무런 문제 없으니까 투자하시기 바래요. 그다음에 네 번째, 이 욕구가 또 큰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우리 자녀들만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아파트를 사야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게 서울에 지금 빌라 사는 거예요. 왜? 이제 그동안은 몰랐는데 15 대책 이후 발표 보니까 서울이 정말 심각하게 아파트가 없는 거예요. 아파트 살려니까 심각하게 비싼 거예요. 뭐 요즘 25억 클럽 하죠. 요즘 이제 서민 아파트가 되려면 25억 클럽에 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 25억짜리 34평형 국민주택 규모의 30평 85형 아파트가 25억 시대란 말이에요. 이거 뭐 돈 주고는 못 사니까 사람들이 나는 틀렸구나. 우리 자녀분들이라도 우리 자식들이라도 정말 살게 해줘야지. 아파트만 살게 해줘야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선택한 게 재개발 투자를 시작한 거예요. 왜? 재개발로 성공한 데가 너무 많거든. 노량진 뉴타운, 아현 뉴타운, 뭐 창신, 왕십리 뉴타운, 가재울 뉴타운, 수없이 좋은 아파트들이 막 100세대, 200세대 생기니까 요즘 신길 뉴타운의 약진이 대단하죠. 뭐 지금 신길 뉴타운도 13억, 12억 하던 거 지금 19억이 넘어가잖아요. 거기 반드시 오를 거예요. 거기 돈 있는 사람 하나 사두세요. 괜찮아요. 앞으로 아파트 한 2만 세대 생기면은요, 거기도 학원가 든든하게 생겨요. 제가 봤을 때는 공덕, 결국 아현뉴타운은 결국은 강북이잖아요. 이제 결국은 한강 이남 세대로 내려와요. 한강 이남에 아파트가 없는 서남권들 앞으로 아파트 어마어마하게 생길 거예요. 그러면 서부권이 오히려 힘들겠죠. 왜? 한강에 평소에 한강 이남에 사는 애들이 한강 넘어서 북으로 얼마나 가요? 별로 안 가죠. 직장 생활 할 때만 가니, 직장 다닐 때만 가지 일반 때는 뭐 주말에는 이런데 잘 안 올라가잖아요. 오히려 저쪽에 이 경부고속도로나 아니면 중부고속 타고 놀러를 밑으로 남으로 가죠. 그래서 남쪽이 우리나라는 치중돼 있기 때문에 서남권, 동남권 시대가 이미 동남권 시대가 열려 있고 서남권 시대가 열리면서 평준화가 되는 거거든요. 마용성, 광진구 위에는 제가 볼 때 그냥 강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가격들도 현재 상승하는 것도 그러하고요. 그래서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아파트 대책으로 한강 이남에 있는 재개발 예정지 빌라를 사시라는 거예요.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왜? 큰 돈 안 들이니까. 뭐 1억대 중반도 있잖아요. 꼭 비싼 데 가가지고 갭 투자 5억 7억 쫓아다녀봐야 5억 넣어서 5억 벌어봐야 100% 벌죠. 그런데 1억 5천 넣어서 5억 벌면은 뭐 300%가 넘게 벌잖아요. 그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아파트 가지신 분들이 아파트 값도 월세도 안 나오고 오피스텔 사봐야 주택수 들어가니까 월세 받다가 종부세 딩탁 맞으니까 오피스텔 완전 죽었죠.
오피스텔도 2020년 8월 2일부터 주택세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종부세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안 사는 거예요. 그냥 노후 대책용으로 빌라도 월세 잘 나와요. 다만 오피스텔보다 한 20만 원 적게 나와. 그런데 오피스텔 재개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끝났잖아요. 그런데 빌라는 월세 한 20만 원 더 1년에 뭐 200만 원 덜 받다가 재개발 해가지고 확 뛰면 4, 5억 오르고 어떤 데 10억도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노후 대책용으로도 굉장히 많이 선호합니다. 그다음 15 대책 이후 이 부동산 대책 이후가 문제인데 이때 이유가 될까요? 서울이 이제는 서울 웬만한 경기 지역도 웬만한 좋은 지역은 이제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 받아야 돼. 직접 이주를 해서 들어가야 돼. 그런데 아파트는 토지거래 받는데 빌라는 토지거래 안 받아요. 이게 이제 또 큰 장점을 가져가지고 또 아파트는 그나마 갭도 비싸가지고 투자하고 힘들었는데 오히려 수요 공급의 부족성을 알면서 서울이 진짜 부족하니까 나도 이때 한번 재개발 빌라 하나 사야지. 그래서 수요가 지금 완전히 빌라 쪽으로 다 몰려온 것 같아요. 매물이 좋은 데는 없어요. 가서 한번 뭐 너희 번 거기 다 찾아보세요. 별로 없지. 다 가짜 매물. 다 그 삐끼 부동산 진짜 싼 것들 진짜 조심하세요. 걔들 전화번호 따다가 캄보디아 넘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애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왜 재건축은 비싸기도 하지만 추가 부담금도 있는데다가 재건축 초과 한수 요거 때문에 그래서 재건축 초과이익 한수 부담이 이게 사실은 폐지되거나 유예돼야 되거든요. 왜 그렇죠? 지금 아파트 공급을 없어서 막 해서 가격을 안정을 시키려면 공급 우선 정책을 해줘야 되는데 재건축은 거기에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재건축 재초안 부담 풀고 재당첨 금지도 풀고 그냥 막 풀어가지고 아무나 막 아파트 짓게 할거 만들어서 정말 좀 자가주택 보유율을 한 60%, 65%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이게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이 재건축 프로 가격이 오르면은 자기 정치적으로 무슨 피해갈 거야. 그건 한순간이에요. 다 풀어놓으면 결국 다 어느 정도 사놓고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못 사요. 뭐 강남 뭐 잡을 필요도 없어요. 저거 60억 프로 토지 거래 안 해도 살 사람만 사겠지만 나 같은 경우는 안 사요. 돈 없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사요? 그건 그들만의 리그로 놔둬버리고 우리들의 리그를 위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전부 이 요건들 뭐 부동산 대책마저도 결국은 서울의 재개발 빌라 사게끔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 저 한번 믿어보시고 서울 재개발 투자하시고요. 제발 조금 재개발 알디테일 피해가야 되니까 사기 전에 팔기 전에 꼭 팔고 나서 앰뷸런스 실려가고 또 사가지고 속썩어 유연병 먹고 우울증 약 먹고 그러지 마시고요. 제대로 된 투자하기 위해서 좀 제대로 된 전문가과 상의한 후에 좋은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네, 왜 지금 서울 재개발 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일러드렸으니까 잘 공부해 보시고 또 투자 물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전략 세워보고 싶으시거나 또 어느 지역이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하는 지역인지 궁금하시다면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으로 함께 할 거고요. 이런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 전망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대표님 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려요. 네, 요즘 재개발 한참 유행이죠. 근데 재건축도 돈 있으시면 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건축 초과이익 한수 폐지도 저는 뭐 애연 같지만 그럴 것도 있으니까 재개발, 재건축 골고루 투자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좋은 지역 말씀드릴 테니까 오셔서 배우시고 궁금한 거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12월의 첫 번째 금요일 5일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고요. 선착순으로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죠? 또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 만나볼게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총장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저는 그 서울의 그 청량리 쪽이나 네. 성북구 쪽에 그 아파트 6, 7억 정도 네. 25평 이걸 구입하고 싶거든요. 네. 근데 연식이 한 10년 이하 이런 아파트가 있을까요? 거주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자녀분이 거주하실 목적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청량리나 성북구 일대에 한 6, 7억 정도의 자금을 말씀 주셨고 이제 실거주를 해야 하니까 그래도 한 10년 이내에 오래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네.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25평 정도 되는 어떻게 예. 계획을 세우면 좋을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예, 네. 현금 6, 7억으로 6, 7억으로 아파트를 사고 싶다 이런 거잖아요. 예예. 예. 시장님, 네네. 세상 물정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서 내가 답답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긴 예. 들지만. 아니, 뉴스도 안 보고 그 흔한 그 네이버인가 그런 데 물건 한번 이렇게 꼭꼭 집어본 적도 없으세요? 그 좀 노된 거밖에 없겠죠. 아니, 노 된 것도 없어요. 있어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있잖아요. 네. 아드님 문제라고 그랬죠. 딸,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전화를 준 게 불가능한 것을 지금 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전화 주신 건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여기가 오늘이 2025년이거든요. 네. 지금 현재 2017년 얘기하는 것 같아. 좀 그런 것 같긴 그렇네요. 예. 그래서 있잖아요. 자식들이 잘 살려면은 부모가 좀 세상 물정을 좀 알아야 돼요.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을 시켜서 물정을 알게끔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예. 자녀분이 지금 몇 살이에요? 아직 학생입니다. 학생. 학생한테 그러면 갭 투자를 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지금 토지거래 허가 받아서 직접 입주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하여튼 입주를 하고 싶은 그런 지금 그럼 시기가 아들이 입주하는 게 아니라 학생 입주하는 온 가족이 입주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님도 같이 입주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아, 그럼 학생이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가족이 입주를 한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조금 저는 저희들은 안 가고 아이만 일단 입주하려고. 안 돼요. 허가가 안 나와. 아,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토지 거래 허가가 뭐죠? 토지 거래 허가. 아파트를 살려면은요. 네. 전 세대원이 아파트에 들어간다고 허가를 받아야 여기 구청과 허가를 받아야만 이 아파트 살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그러면 학생은 서울에 거주하는데도 지금 그 아파트 살 조건이 안 돼요? 학생은 못 사요. 학생은 세대 분리가 안 되니까. 그렇네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걸 떠나서 육식으로 살 것도 없지만 요즘은 아파트 10억짜리 전세에 6억 끼고 갭 투자 4억 있잖아요. 예. 이게 불가능. 이해 가셨나요? 예. 지금은 학생이면은요 6억이면은 차라리 여기 그 자양 이동이나 저기 용강동 아세요? 용강동? 예. 마포역 있는 용강동 학생이니까 학생의 미래를 보고 빌라 있잖아요. 재개발 예정지 예. 빌라 하나 사두세요. 6억이면 전세 끼고 살 수가 있거든요. 몇 주택자예요, 우리 부모님이? 예? 우리 시청자님은 몇 주택자시냐고? 저는 2주택. 2주택?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드님이 6억짜리 아파트 산다고 여기 빌라 아파트 산다고 할게요. 예. 그러면 취득세를 원래 660만 원만 내야 되는데 예. 취득세가 12배 내야 돼요. 약 8천 몇백만 원에 또 취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렇더라고 계산해 보니까. 예. 예. 그러면은 6억과 7억 가지고 취득세 빼고 나면 6억밖에 더 살 수가 없잖아요. 예. 예, 시청자님, 예. 시간 관계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지금 세상 물증을 모르는 정도가 보통, 양호, 최악인데 지금 너무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부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를 수밖에 없어요. 서울에 안 사니까. 부산이에요? 예, 부산이니까 그런 네. 거 전주 걱정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친구 딸이 그 부근에 아파트 사고 나니까 얘가 이제 저를 이제 살았고 난린데. 알겠습니다. 따님이 서울에 살면서 저도 한번 샀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거네요. 그렇죠. 학생이니까. 그래요? 부산이라고 처음 얘기했으면 더 친절하게 말했을 텐데 지금 서울은 15대책 이후로 전부 서울 전체가 그렇더라고요. 투기 과열지구로 돼 있어가지고 직접 거주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네요. 지금은 안 되고 다세대 주택 빌라 있잖아요. 예. 요것은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신축을 사면 주택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따님의 나중에 신혼특공 하는데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네. 다세대 주택도 잘 사면은요 한남동처럼
방 2개짜리 한 방 원룸 빌라가 이게 30억도 되고요. 노량진처럼 20억도 되기도 해요. 그래서 좋은 위치에 재개발 예정지 하나 사가지고 하나 이게 따님의 미래를 위해서면 좋겠고요. 나중에 부산에서도 참 많이 오시는데 부산에 제 팬들이 너무 많거든요. 옆에 이웃집에서 물어보면 아시겠지만 차 대표 말 들으면은 이해가 간다 막 이런 거니까 남편님 모시고 따님까지 같이 모시고요. 공개적으로 얼굴 방문 상담 한번 받으세요. 그래야 시간 1시간 정도 넉넉하게 두고요. 그래야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화 잘 주셨어요. 6, 7원 갖고 안 된다. 그리고 토지 거래가 받아야 된다. 요것만 알아도 되잖아요. 예, 시간 관계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 6, 7억을 가지고 자녀를 위한 투자는 시간 관계상 조금 직접 방문하시거나 하시면 더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에서도 늘 건강하시고 잘 되길 빌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방에서 거주하시면서 그래도 서울에서 이 학교 다니는 우리 학생 자녀분을 위해서 좀 내 집 마련을 고민하셨는데 여러 가지 제도의 좀 규제책 때문에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조금 더 재테크에 비중을 두고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따님과 함께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 자세한 상담으로 도움 드릴 거고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늘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제가 지금 상봉동 네. 주상복합 32평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거기를 지금 전세가 내년 2026년 10월에 이제 만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저는 매도를 해서 예. 그 매도를 하고 싶은데 그 네. 시기하고 네. 그럼 제가 손에 쥘 수 있는 게 한 2억 정도 돼요. 네. 네, 그래서 그 2억으로 좀 어떻게 다른 활용할 계획을 수 있는 방법. 알겠습니다. 매도하고 나면 이제 손에 남는 게 2억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상봉동이 어떤 주상복합인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한일 서너스빌이요. 한일 서너스빌. 서너스빌. 네. 한일 서너스빌 이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금은 전세를 주고 계시고 아직 만기가 한 1년 정도 남아있긴 하지만 네. 이걸 좀 네. 어떻게 매도 계획을 세워야 할지 네. 대표님과 시기하고, 한번 네. 계획 세워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상봉역 주상복합. 네. 여기가 네. 장사도 요즘 잘 되고 그래가지고 네. 전세나 월세는 잘 나가요. 네. 그런데 투자 여기는 거주 목적이 많고 네. 투자 목적이 없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가늠죄, 가격 금액이. 상승이 안 돼요. 지역 네네. 자체가. 예. 그런데 또 가지고 계신 게 주상복합이에요. 네네. 주거와 상업이 같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관리비 측면이라든가 네. 자녀 키우고 이런 데 부분이 불편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상복합은 가격이 오르진 않아요. 이게 주상복합이라는 게 지방하고 서울하고 좀 달라요. 지방은 네. 도시가 작기 때문에 네. 주상복합 주변에도 학군도 있고 상업시설, 업무시설 다 같이 이게 좁게 다 모여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상복합이 지방은 좀 높은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서울은 25개구가 모여가지고 상업 및 업무 지역 따로 있고 주거 지역 따로 있고 학군 지역 학원가가 따로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주상복합 주변 학원가가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학교 거의 없는 게 초등학교도 없고요.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예, 맞아요. 주상복합은 상업지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주상복합은 앞으로는 투자하지 마세요. 얘는 주거용이야. 돈 좀 싸게 주거하는 곳이에요. 네. 그러면 가격이 앞으로 상승 여력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도 안 움직였어요, 거의요. 지금까지는 앞으로도 없어요. 앞으로도 예. 그래서 내가 1억 오를 때 다른 애들은 10억 올라 있단 말이에요. 내가 2억 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다른 데 맞아요. 15억 올라 있다는 네네.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상승 여력이 없으면 가급적이면 즉시 파는 게 좋아요. 서울에 계신 주상복합 어르신들 거기에 거주용이라면 상관없는데 투자 목적이라고 지금 아까 전세 놓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전세로 했으면 내가 갭을 뭔가 투자를 해서 다른 데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안 돼요. 네. 얘는 재개발도 재건축도 없어요. 그러니까 매각.
아, 예. 예. 그러면 네. 매각하면 2억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그것도 2026년 뭐 네. 이때나 그러니까 전세 끼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실거주밖에 네. 없잖아요. 예. 그러면 오늘 투자하는 지역이 예를 들어서 오늘은 합정동 투자라고 하는데 내년에가 합정동이 또 올라 있어요. 얘가 지금 신속통합계획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합정동인데 내년에도 2억 투자 합정동 무조건 하시고요. 만약에 못 하신다면 연락을 주셔서 재상담 받으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답답해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네. 건 답 드렸잖아요. 예, 언제 매각할까요? 그거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예. 오늘이라도 전세 끼고라도 매각을 하셔서 얘보다 혹시 아시죠? 재개발 빌라가 뭐 자양사동도 오랜만에 다 10억 올랐잖아요. 그죠? 예. 계속 오르는 거 보이죠? 예. 그러니까 보여요. 우리 시청자님은 뭐 어떤 걸 좋아했냐면 아파트를 좋아했던 분이라 그런 걸 산 거예요. 예. 아파트를 여기 지금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아파트는 잘못 사면 아파요. 우울증도 생기고 그러니까 아파트 좋아하지 마세요. 아파트 중독에 걸리면 아파트의 개미지옥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차라리 돈 되는 아파트를 찾는 거. 돈 안 되는 아파트를 선별하면 그걸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문가에 물어보세요. 이게 오를까 안 오를까 금방 알거든요. 우리 시청자님 2억을 가지고 내년에 네네. 오늘 못 사면 내년에 2억으로 또 투자할 때가 생기거든요. 다만 네. 위치가 조금씩 안 좋아질 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얘보다는 더 오를 거니까 팔고 가급적이면 빨리 팔고 올수록 더 좋은 데를 투자할 수가 있다. 이렇게 답변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 투자는요.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게 좋은 그냥 학원비 냈다 생각을 하시고 용기를 갖고 이런 거 안 하면 안 해야 되겠구나. 그거 배우는 것만으로도 큰 부자 되는 지름길이시니까 지금 한 것만으로도 좋은 경험 쌓았다 생각하세요. 네, 조금 속상하시겠지만 어쨌든 빠르게 좀 매도 계획 세워보시고 그 다음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번호로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지금 광장동에 극동 아파트 재건축을 네. 바라보고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면 여기에 지금 들어가서 거주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신 거예요? 네네. 그럼 지금 현재는 어디에 거주하고 계실까요? 우면동에 살고 있어요. 우면동에서 거주하고 계시는데 좀 재건축까지 바라보고 광장동에 있는 극동 아파트로 좀 이사를 가보면 어떨지. 네네네. 알겠습니다. 한번 투자 가치 면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면동이면은 그래도 소가 이렇게 자빠져 자는 좋은 동네 살고 있네요. 네네. 근데 우면동은 강남이에요, 아니에요? 서초죠. 서초이지 강남에 안 들어갈 거예요, 아마. 그래서 네. 가격이 좀 덜 올라요. 예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초에도 강남구, 서초구 있는데 강남구에도 마찬가지예요. 찐 강남이 있고 그냥 강남이 있어요. 거기 그냥 강남이라 안 오르는 동네예요. 네. 그러면 강장동하고 극동하고 비교하면은 우면동이 많이 오를까요? 강장동이 많이 오를까요? 글쎄 그거 그래서 한번 옮겨볼까 하고요. 예. 강장동, 극동이 더 많이 올라요. 그래요? 예. 강장동 극동 아파트의 미래는 네. 이게 뭐예요? 이게 활활 타오르는 태양이잖아요. 네. 너무 좋아요. 강장동이 요즘 옛날에는 학군도 지금도 학군도 좋지만 네. 원래 얘가 손가락 안에 들었는데 요즘은 명일동하고 고덕동이 이제 학군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양진초부터 양진중, 뭐 강남고 여기 있잖아요. 요 동네가 아이 키우기 좋고요. 한강이 쫙 보여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이 극동 아파트 재건축하면 제가 보면은 좀 명품 아파트가 나오는 게 저는 확실합니다. 그래요? 예. 살기 좋고 이게 네. 이제 광나루역 타고 도심 가기 좋고요. 이 잠실 오기 좋고요. 그 다음에 다만 이제 우리가 사업이 좀 빨리 진행이 돼서 네. 빨리 새 아파트 되는 게 그 꿈이잖아요. 그래야 그렇죠. 뭐 그거 좀 보고 하려고. 그거 그런데 여기 속도 나가는데 요즘 그 재건축 초과이익 할 수 있죠. 네. 제초안 때문에 이 지금 재건축들이 주춤한데
지금 아직까지 한 번도 부과되지 않은 제초안이 올 연말에 어떻게 부과가 될까 저도 궁금해요. 네. 근데 지금 전국에 한 18,000명 정도가 제초안에 대한 저 세금을 맞을 것 같은 생각인데 제초안이 뭐냐면 입주할 때 미래에 발생되지 않은 미발생 이익을 계산해서 양도세를 미리 내는 것 같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재건축의 움직임이 요즘 서울에서 활발치는 않아요. 그래서 대신 오히려 옆에 있는 자양동이라든가 이런 재개발이 훨씬 인기가 좋잖아요. 아, 근데 재개발은 직접 거주는 안 되잖아요. 근데 거주하면서 하기에는 보고 제가 보는 극동 아파트 재건축 좀 빨리 진행되고 제초안이 뭐 유예되거나 뭐 폐지돼 가지고 우리 극동 아파트에 사시는 재건축 하시는 분들 도움도 됐었고 도움 됐으면 좋겠고 또 지금 서울에 새 아파트가 없어서 난리잖아요. 네. 새 아파트 빨리 지어서 좀 성공하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갖고 계시는 거예요? 사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가지고 가려고 그러죠. 사가지고 가려고? 네. 아, 제가 보기에는 극동 아파트 지금 남편 직장이 위치가 어디예요? 아이, 나이가 많아서 그냥 있어요, 집에. 뭐 나이 목소리는 50대인데 아니에요. 많아요? 네네.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여기 남양바지에 워커힐에 다 좋지 않습니까? 네네. 예, 거기 사시고요. 자녀분들한테 들어갈 때 좀 그 입주할 때 잔금 대출 좀 활용하셔가지고 자녀분들에게도 이런 아파트를 나중에 살 수 있도록 재개발 투자해가지고 자양동 같은 데 있잖아요. 아, 자양동 방 한 개짜리 빌라가 얼마인 줄 아세요? 원룸 빌라가? 아, 몰라요. 지금 한 15억 정도 해요. 빌라가요? 예. 음. 여기 그 자양 2동 아직 재개발 안 하는데 구역 지정 안 된 데는 한 8, 9억 정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비싸게 사가지고 들어가면 네. 비싸서 예를 들어서 내가 30억에 샀다고 할게요. 10억 올라도 33% 오르잖아요. 네네. 여기는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5억을 투자해서 10억 오르면 200% 오르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자녀분들에게도 이런 투자를 좀 해서 같이 이렇게 자녀들도 부자를 좀 만들어주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극동 아파트 광장동 극동 아파트 한강변 재건축 정말 미래 전망을 좋게 보고요. 사시면서 돈 버시고 그다음에 자녀들을 위한 미래 투자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양동이 좋다고요? 그 빌라. 극동 하는데. 여기 광장동보다는 좋잖아요 위치가. 아, 그래요? 예. 내가 잘 몰라가지고. 아. 그때는. 잘 모르시는구나. 네네. 너무 강남에 오래 살아서 그래요. 네네. 예, 여기가 이제 극동 아파트 강나루 여기거든요. 여기는 광장동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이제 이 건너면 잠실 있는 데 있잖아요. 네. 여기 보면 압구정이 보이는 데가 자양 4동이에요. 아. 자양 3동은 투자하지 마시고요. 네. 자양 2동 쪽에 이렇게 보면 한강변을 넓게 가져가는 데가 있는데 지금은 재개발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네. 만약에 재개발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가 아파트 수가 강장동보다 많아요. 아. 그리고 보이는 데가 여기 잠시 종합운동장으로 보이거든요. 가치가 더 위치가 아주 더 좋다 이 말이에요. 아, 자양동이. 여기 성수동 아시죠? 네네. 성수동은 방 한 개짜리 원룸 투룸 빌라가 얼마 정도예요? 모르지 또 강남만 살아서. 네. 제가 보기에는 강남에 사는데 투자 봉사였던 것 같아요. 얘 빌라는 30억 정도 해요. 구축 오래된 빌라, 썩은 빌라가. 아, 그래요? 예. 제가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 모르겠고요. 한번 나오셔서 상담 받으세요. 네, 상담회로 갈게요. 예, 시간 관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거주하시는 집보다는 어쨌든 광장 극동으로 옮기는 거에 찬성 의견 드렸지만 조금 더 좋은 투자 대안도 있었으니까요. 그 내용 다시 한번 고민되신다면 연락 주세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나가고 있는 번호 계속해서 열어둘 거고요. 또 12월 5일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물론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날이 조금 흐리지만 그래도 건강한 오후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